안녕하세요. 5월 12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살해를 하는 선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규를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후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려들여 이래 동안 단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은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티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넷이 곧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티 왕후가 왕후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티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벅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아수로의 왕명을 와스티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갑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어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즉위 3년이 되던 해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장소는 페르시아의 여름 궁전인 수산궁입니다. 그는 애국과 바벨론에 있던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왕위를 안정시켰으며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린 강력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에 그는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는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왕궁과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사치와 가시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 왕은 수산궁에서 또다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수산궁에 있는 백성을 위한 잔치로 왕궁 후원 뜰에서 열립니다. 잔치에는 색색의 휘장, 대리석, 기둥, 금, 은으로 만든 의자, 돌로 깐 마당, 모양이 다른 수공예, 금잔 등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는 페르시아 궁의 화려함과 그 궁의 사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잔치에는 술이 끝이 없이 나오고 각기 모양이 다른 잔이 준비되어 있다는 표현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매우 화려하고 음식이 풍부한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술 마시는 법도를 말하고 있는데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이 이 법도를 국내 관리들에게 명했고 각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왕은 매우 절도 있는 인물로 보였고 잔치도 질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잔치가 베풀 때 왕후 와스티도 여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고대 사회는 남녀가 유별하기에 남녀가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왕후는 따로 여성을 위한 잔치를 베풀며 왕후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술에 취한 왕이 와스티를 잔치에 참여한 백성과 페르시아 궁중에게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왕후가 아름답기에 왕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손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왕비는 승리하고 성공한 왕의 트로피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왕비를 자랑함으로 자신의 성공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에 왕은 왕후의 행동에 진노합니다.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왕후의 태도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왕은 이 일을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왕은 자기 아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주변의 사람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때 내시 중 의무관이라는 현자가 왕후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닌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이라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왕후의 일은 나라의 모든 여성의 일로 확대하여 앞으로 모든 여성이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분노를 내뿜을 것으로 과장하여 말합니다. 그는 와스티를 패하고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 법으로 기록하라 강경하게 말합니다. 결국 와스티는 폐위를 당하고 페르시아 전역에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공문이 전파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을 시작하며 그 배경을 통해 아하수에로의 왕의 권력과 그 위용의 끝에 마주하게 되는 옹졸함과 지혜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127도나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갖추었습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지만 그의 통치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화려하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고
자유롭게 술을 마시게 허락하는 왕의 아량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의 끝은 술에 취해 자신의 왕후를 자랑 삼으려 왕실의 예의나 규례를 무시한 충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문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지혜롭지 않은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황후로부터 어떠한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녀를 폐위시키고 섣부르게 온 나라에 자신의 문제를 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왕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2025년 움직이는 교회는 스타트 윗 지저스라는 주제로 한 해를 도전합니다. 오늘도 화려함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